여러분, 혹시 JP모건이 최근에 코인판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원을 그냥 생으로 태웠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객들 돈 모아서 펀드 만든 게 아닙니다. JP모건 자기들 회사 금고 있는 생돈을 직접 박아 넣었습니다. 게다가 운용 자산만 5조 달러, 하나로 경단위의 돈을 굴리는 세계 4위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는 지난 8년 동안 꽁꽁 싸매고 있던 비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드디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은 전고점 대비 반토막 나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보면 이더리움 끝났다, L2한테 다 빨아먹힌 낡은 체인이다 라며 개인 투자자들, 즉 우리 개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개미들이 욕하면서 던지고 있는 이 순간 월가의 진짜 거물들, 이른바 스마트머니들은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이더리움 생태계의 심장부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개미들이 보지 못한 무엇을 본 것일까요? 2026년 현재 월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름 돋는 이더리움 매집의 진실과 이더리움이 단순한 코인을 넘어 연 4% 이자를 주는 배당주로 변신한 충격적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거대한 부의 이동 한가운데 서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월가의 은행들이 블록체인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좋은 건 알겠는데 누구나 다 보는 퍼블릭 체인은 좀 그래, 우리끼리만 볼 수 있는 폐쇄형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자였습니다. 마치 1990년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대기업들이 우리는 보안이 중요하니까 인터넷 말고 우리 회사 내부망만 쓸 거야 라고 고집부리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2026년 초 이 거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인 FIDD를 출시했습니다. 어디에 출시했을까요? 자기들이 만든 프라이빗 체인? 아닙니다. 코스모스, 솔라나 모두 다 아닙니다. 8년간의 블록체인 리서치 끝에 피델리티가 유일한 배포 환경으로 선택한 곳은 바로 퍼블릭 이더리움 메인넷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유동성, 가장 강력한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적 선례가 이더리움에 가장 두텁게 쌓였기 때문입니다. 인트라넷이 결국 전세계를 연결한 인터넷에 패배했듯이 기관들의 프라이빗 체인 실험은 결국 퍼블릭 이더리움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겁니다. JP모건의 행보는 더 파격적입니다. JP모건은 자사의 프라이빗 체인인 오닉스에서 하던 실험을 졸업하고 퍼블릭 이더리움 메인넷에 MONY라는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자기 자본 1억 달러를 시드머니를 넣었다고요. 파일럿 테스트가 아니라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MONY 펀드의 토큰은 이더리움의 표준인 ERC20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존 MMF는 환매하려면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위에 올라간 이 펀드는 주말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1초 만에 즉시 환매가 가능하고 심지어 디파이에서 담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월가의 거물들이 비즈니스를 돌리기 위해 반드시 써야만 하는 백엔드 서버이자 글로벌 정산 레이어로 자리 잡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오케이, 기관들이 이더리움 쓰는 건 알겠다. 근데 그게 이더리움 가격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이라는 명확한 타이틀이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화폐입니까? 상품입니까? 주식입니까? 좀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6년 초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매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수익 자산, 쉽게 말해 배당주로 재포지셔닝 된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ETF인 ETH2를 보시죠. 2026년 1월 6일 미국 ETF 역사상 최초로 스테이킹 보상을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분배했습니다. 주당 0.083178 달러라는 분배금이 주주들의 실제 증권 계좌에 현금으로 꽂혔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더리움을 들고 있으면 네트워크 수수료를 배당처럼 받을 수 있다는 뜬구름 잡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계좌에 입금이 되는 사실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처럼 꼬박꼬박 나오는 현금 흐름을 목숨처럼 여기는 보수적인 거대 자금들이 이더리움 ETF를 매수할 완벽한 명분이 생깁니다. 모건 스탠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SEC에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냥 이더리움을 사서 금고에 가만히 보관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3자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해 패시브 수익을 창출해서 ETF의 순 자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불려나가겠다고 아주 대놓고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가의 세일즈맨들이 기관 고객들에게 전화해서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원유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그들이 살까요? 안 삽니다. 근데 대표님, 이거 사두시면 연 3-4%씩 이자가 따박따박 붙는 디지털 채권 같은 겁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채권 매니저들이 가장 좋아하고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월가에서 완벽한 디지털 배당주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연 3-4% 이자를 주는 디지털 배당주라고 월가에 팔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허락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규제 당국이 이거 불법이야 쓰지마 라고 철퇴 내리면 끝이니까요. 근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가 빗장을 활짝 열어주도 못해 이더리움의 신분을 아예 귀족으로 격상시켜버렸습니다. 미국 파생상품 시장을 총괄하는 무소불위의 기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생상품 거래할 때 담보로 맡기는 증거금 목록에 비트코인, USDC와 함께 이더리움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이게 왜 역사적인 사건인지 그 숨은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수조 원 단위의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극도로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을 담보로 맡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를 차지했던 건 오직 미국 단기 국채나 달러 현금뿐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을 척 보더니 너 이더리움 들고 와. 그래 너 국채나 현금이랑 동급을 쳐줄게 라고 도장을 겁니다. 즉 원래 회계장부에서 이더리움이 현금성 등가물이라는 공식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이더리움을 대한 태도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주식이나 금을 넘어서 완전한 새로운 기축담보자산이 탄생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기관들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내가 월가의 펀드 매니저라면 내 손에 들어온 이더리움을 팔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들고만 있어도 매년 3-4%씩 배당금이 따박따박 떨어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싶으면 팔지 않고 그냥 국제처럼 담보로 맡기면 됩니다. JP모건처럼 아예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펀드를 굴릴 수도 있습니다. 팔 이유가 제로로 수렴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이더리움 시장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공급 쇼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전체 발행의 무려 50% 이상이 스테이킹이나 스마트 컨트랙트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개미 투자자들이 가격 왜 이래 리플이나 솔라나 살걸 하면서 실망 매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미들의 물량은 누가 다 받아먹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 같은 거인들이 조용히 쓸어담아 자기들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있습니다. 수요는 앞으로 거대한 기관 자본과 수천만 개의 AI 에이전트 결제망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날 할 텐데 시장에 팔리는 매물은 극단적으로 잠겨버린 이 기형적인 구조,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임계점에 돌파하는 순간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을 확률이 높습니다. 글로벌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차터드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팀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아주 노골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들은 올해 2026년을 이더리움의 해로 명명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2026년 말 이더리움 목표가는 무려 7,500달러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몇 배나 올라가야 하는 수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로 전세계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실물 자산 RWA들이 토큰화되어 올라가고 인간 대신 24시간 일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이더리움을 가스비로 쓰며 경제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30년 스탠다드 차터드의 목표가를 무려 4만 달러로 꽂아 넣었습니다. 한화로 약 5,500만 원입니다. 이더리움 한 개가 말입니다. 허황된 숫자 같으신가요? 애플이 처음 앱스토어를 만들었을 때 그 생태계 위에서 카카오톡이 나오고 우버가 나오고 배달의 민족이 나와서 전세계 경제를 집어삼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더리움은 지금 블록체인계의 앱스토어를 넘어 AI와 글로벌 금융 자본이 뛰어노는 거대한 경제 고속도로와 같은 공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과 내재 가치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현상을 뜻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정확하게 그 상태입니다. 펀더멘털은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기관들의 인프라 채택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 규제까지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철저하게 소화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 욕을 하며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텔라로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자만이 훗날 가장 큰 수익을 누린다. 개인들이 떠난 그 빈자리를 월가의 스마트머니들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똑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의 거대한 이동은 대중의 무감심과 조롱 속에서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월가의 진짜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뷰를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더 깊은 인사이트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가 필요하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스마트머니 움직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